안녕하세요. 방구석 진료실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제가 진료를 하면서 접하게 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는 질문이 아닌, 이런 것까지 진료실에서 여쭤볼 수 있을까 하게 되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중 하나인 방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방구가 평소보다 많아졌을 때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까 의아해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적어도 못해도 2, 3일에 한 번씩은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최근 며칠 전부터 방구가 늘어났어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흔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방구도 사실은 우리 몸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보통 다음 같은 증상들이 있는데, 갑자기 방구가 많아졌다, 냄새가 강해졌다,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자주 찬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구라는 것은 소화 과정에서 생긴 가스가 항문을 통해 배출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가스의 주요 성분은 질소, 이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황화수소인데, 황화수소가 냄새를 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10회에서 20회 정도의 방구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보통 음식 섭취와 관련돼서 콩, 고구마, 브로콜리 등 고섬유질 음식은 장에서 발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스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소화를 잘 못 시켜도 가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탄산음료에 이산화탄소가 장에 쌓이게 되면서 콜라나 사이다 등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게 되면 장에 가스가 차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소화기능 저하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변비가 있는 분들은 변이 장에 오래 누적되면서 발효와 부패로 가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불균형도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깨지면서 가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빠르게 드시거나 껌을 씹으면은 식사를 하면서 공기가 같이 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스가 차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 운동이 항진되면서도 가스가 차게 됩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은 음식 섭취 조절과 스트레스 조절로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를 꼽자면은 유산균 복용, 그리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같이 있는데, 유익균은 소화를 돕고 면역을 강화하며 염증을 억제하게 됩니다. 유해균은 과도하게 증식하게 되면 염증과 가스 생성, 그리고 독소 분비를 일으킵니다. 건강한 장에서는 유익균이 80%, 유해균이 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깨지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탕이나 가공식품, 고지방 음식을 과다한 섭취하는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섬유질 섭취 부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으며, 또한 항생제 복용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결과로는 유해균의 발효 과정에서 메탄, 황화수소 같은 가스를 과도하게 만들어서 가스가 과다하게 생성되고 설사, 변비, 복부 팽만감 등과 같은 소화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증 반응으로 유해균의 독소가 장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구에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식습관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산균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요거트, 김치, 된장, 그리고 바나나, 마늘, 양파 등에 도움이 되며,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탄산음료, 설탕, 고지방 음식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심호흡,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되고, 충분한 수면과 물을 충분히 마셔서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조제를 활용하는 경우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 유산균의 복용을 하거나, 또한 유해균을 없애기 위해서 항생제 복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항생제를 복용한다고 하면은 장 건강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익균 말고 유해균을 중점적으로 제거하는 항생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 유산균 복용을 권유드리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일으키는 유해균을 없애는 항생제를 처방해드리곤 합니다. 방구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방구가 많아졌다면 단순히 음식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장내 미생물 불균형처럼 몸 상태의 이상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장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부족한 첫 영상이지만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구석 진료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